허리는 인체의 대들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 허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통증이 생겨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데요. 이 통증에 따라 질환도 다양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주 예보를 보니까 서울이 그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엄청 날도 춥더라고요.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 급성 요통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왜 겨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네, 겨울이 되면은 근육이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해 근육은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됩니다. 예. 또 추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꺼리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데요. 그럼 근육과 관절에 대한 지지력이 약화되면서 척추나 관절 부위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네. 특히 기존의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던 환자라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예. 일조량이 많은 여름에 반해서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면서 일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럼 세로토닌 분비는 감소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 같은 통증이라도 겨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통증을.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 겨울철 대표 행사하면 또 김장이 있잖아요. 네. 김장철에 급성 요추염조로 병원에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 이 질환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죠. 허리 디스크 질환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요추염자는요, 다리 쪽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요. 아픈 부위에 살짝 손만 얹어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요추염제에 의한 급성 그런 허리 통증은요, 1주 이내에 대부분 40에서 50%가 호전되고 6주 이내에 대부분 90%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다리로 내려가는 하지 방사통, 저린 증상의 이런 유무와 시간에 따라서 통증이 어떻게 호전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실제 외래에서 정밀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네. 이와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허리 통증과 함께 이 다리 쪽 저린 증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한 이 디스크는 이런 자세 변화나 체중 이동 시 통증이 더 발생하며 허리를 특히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통증이 유발되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통증이 지속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네. 이런 허리 디스크 감별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대부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다리 통증은 없이 허리에만 통증이 발생하고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좀 심해지면 급성 요추 염좌 예. 그리고 또 다리까지 저리면서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걸 이제 디스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 디스크랑 증상이 또 비슷한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자, 이건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디스크랑 많이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수에서부터 신경이 이 척추뼈 사이를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걸 네.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져서 이 신경을 압박하고 조직이 손상을 받는 허혈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지칭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 퇴행성으로 생기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예. 척추가 이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쪽으로는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예. 뒤쪽에서는 이 신경을 싸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 특히 보행 시 하지의 이상 감각을 느낀다든지 네. 저린 감각, 뭐 둔한 감각, 운동마비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예. 특히 앉았다 쉬어가야 하는 신경성 파인, 한 500m만 걸어도 아우 내가 앉아야 된다 이런 것들 특징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예. 예. 환자에 따라서는 이 나타난 증상은 다양하고 초기에는 허리에 막연한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생기겠지 하는 현상으로 네.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갈수록 신경성 파행이 악화되면 보행이 갈수록 불편해지고 그때 대부분 병원에 많이 내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걸었을 때 이 다리 부분에 통증이 있고 또 쉬면 또 괜찮아지고 이렇단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세요. 치료를 받아야 되나 고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노인에 따른 퇴행성 변화인데요. 네. 이런 협착증은 심각한 신경마비는 드물고 대부분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예. 비록 처음에 심한 협착이 있다 하더라도요.
일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하지 신경마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근력이 약해질 때 예. 그리고 심한 보행장애, 걷는 게 불편해질 때 또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협착증으로 압박되는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시행하거나 어긋난 척추를 고정해서 마디를 튼튼하게 고정하는 유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또한 이런 석추술은 더 중요한 게 이후에 또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여야 그 인전마디에 또 퇴행성 변화가 유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일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권해주시고 예. 또 시행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치료는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MRI상에서 디스크가 얼만큼 튀어나왔냐 이런 탈출 정도보다는 실제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의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외래에서 보면은 MRI상에서 디스크는 심하게 돌출되어 있어도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 거하고 예. 반대로요. 디스크는 경미한데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MRI 소견보다는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의 자각 정도를 고려해서 네.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또 이런 치료를 결정할 고려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신경 증상, 그러니까 즉 하지 마비 증상이 있는가와 대소변 장애가 있는 증상이 있는가에 따라서 예. 우리가 이제 비술적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임상 증상이 심하더라도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신경 차단술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흔하게 맞는 이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는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 흔하게 시행하는 주사이고 비수술적 방법인데 보통 6개월에 4번에서 5번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러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이 없으면 술적 치료를 그때 가서 고려하게 됩니다. 예. 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급적 허리 근육 및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방법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수술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저희 할머니도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환자의 증상이나 뭐 마비와 같은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네. 수술을 받을지 보존적 치료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허리 수술을 권하시는지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예.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런 파열된 디스크의 60%는 저절로 크기가 줄어들고 13%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예. 주위에서 디스크가 터졌어도 이게 함부로 수술하지 말라는 의학적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디스크 파열로 급성 통증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6주에서 8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나 신경 마비 증상, 그러니까 다리 쪽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예. 그리고 대소변 장애를 호소할 때만 환자에게 수적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네. 예. 굉장히 놀라운 수치네요.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파열된 디스크의 60% 정도가 저절로 크기가 줄어들고 또 13% 정도는 거의 완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자, 그만큼 보존적 치료만 해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제 예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일단 안 다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평상시에 허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평상시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평상시에 땅바닥에 앉는 우리 좌식 생활이 많은데요. 예. 이런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의자 생활을 하는 것이 허리에 덜 무리가 갑니다. 네. 또한 물건을 들 때도요. 가급적이면은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보다는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굽이 높은 신발은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금연하고 평상시에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허리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과 또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허리를 되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